예상치 못한 전개가 러시아의 주요 군사 및 경제 목표, 즉 미사일 재고와 에너지 인프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러시아의 철통 방어를 뚫고 들어갔을까요? 이것이 푸틴의 리더십과 전쟁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미사일과 석유는 러시아의 군사작전의 중심이며 이들이 방해받으면 결과는 상당할 수 있습니다. 이 대담한 전략이 갈등의 경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세계 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더 알아보세요. 공격, 러시아 영토에 대한 대담한 타격, 중요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작전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러시아 영토 내 주요 군사시설을 겨냥해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영향은 진행 중인 갈등의 역학이 변화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양측 모두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주요 지역에서 여러 차례 폭발이 보고되었으며 군사자산과 중요한 인프라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러한 전개는 현재 상황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자국 영토를 방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깊숙한 지역에서 행동을 취하는데 어떤 위험이 따를까요? 이 사건이 러시아의 군사자원과 에너지 인프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보고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최근 며칠간 가장 중요한 공중 공격 중 하나를 감행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공격은 러시아의 방어 시스템과 에너지 시설 내의 중요한 센터를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역의 폭발은 심지어 고위 러시아 관리들도 놀라게 했다고 전해지며 작전의 복잡성과 전략적 계획을 강조합니다. 이 작전은 잘 조정된 전략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미사일 재고와 중요한 에너지 인프라를 겨냥해 러시아의 군사 능력을 약화시키려 했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이 지역의 일부 중요한 시설이 피해를 입어 군사작전과 에너지 생산에 영향을 미쳤다고 전해집니다. 이 작전은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이러한 방어는 어떻게 뚫렸을까요? 이 사건은 관련 당사자들의 능력과 향후 전략에 대해 무엇을 드러낼까요?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러시아가 보복할까요? 아니면 양국의 전쟁 접근 방식이 변화할까요?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대담한 행동을 취하는데 어떤 위험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러시아의 군사자원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계속 지켜봐주세요. 전략적 이중 타격, 미사일과 석유. 제공된 내용은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T지역의 러시아 미사일 창고를 겨냥한 중요한 군사사건을 설명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의 주요 미사일 창고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여 여러 차례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특수작전부대의 UAV의 주요 목표는 러시아 국방부의 23번째 미사일 창고였습니다. 공격 후 이 지역에서 수많은 폭발이 있었으며 이는 미사일의 대규모 폭발을 시사할 수 있지만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공격 이후 러시아의 미사일 재고 상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정보의 수장인 키로 부단노프는 러시아군이 KH-101 미사일의 재고가 줄어들어 다시 칼리브르 순항 미사일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미사일들은 우크라이나의 인프라에 대한 이전 공격에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최근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은 KH-101, K-555, K-59 순항 미사일과 함께 발사체와 드론을 이용해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인프라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사일의 가용성과 생산률은 불확실하지만 일부 추정에 따르면 러시아는 한 달에 100개 이하를 생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분석가들은 KH-101과 같은 특정 러시아 미사일의 비용을 1,300만 달러로 평가하고 있으며 칼리브르와 같은 다른 변형은 더 저렴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미사일들이 T지역의 목표 재고에 있었는지는 불확실하지만 이 공격은 러시아의 미사일 재고의 상당 부분 손실을 초래했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T지역의 공격은 발트의 파이프라인 시스템의 중요한 펌프 시설을 포함한 석유 관련 인프라를 겨냥하여 상당한 피해와 석유 공급 중단을 초래했습니다. 이 공격은 러시아의 석유 자원이 군사작전을 자금 지원하는 역할에 주목하게 만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략은 러시아의 석유 인프라를 방해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이며 이는 러시아의 석유 정제 능력의 일부를 파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러시아 소식통은 이러한 공격의 영향을 축소하며
시설이 빠르게 복구되어 몇 주 내에 운영을 재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제재와 석유 인프라에 대한 공격은 러시아가 군사작전을 재정 지원하고 지속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 공격이 러시아의 미래, 군사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파급 효과, 에너지 시장과 전쟁 노력에 미치는 영향. 우크라이나의 대담한 행동의 영향은 이미 러시아의 국경을 넘어 느껴지고 있습니다. 주요 인프라에 대한 표적 공격의 결과가 드러나면서 러시아는 군사적, 경제적으로 상당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시설이 영향을 받고 석유 생산이 둔화되면서 상황은 즉각적인 여파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경제는 석유 수익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현재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연료 가격이 상승하고 생산이 감소하여 러시아의 군사작전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향은 러시아를 넘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석유 수출이 감소함에 따라 글로벌 석유 가격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인 문제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서 연료 부족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세계 경제는 이전 위기로부터 회복 중인 상황에서 러시아 석유의 흐름이 줄어드는 것을 겪고 있습니다. 러시아 에너지에 특히 의존하는 유럽의 일부 지역은 대체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혼란은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때 발생하고 있습니다. 석유 수익은 러시아의 금융 시스템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익원이 영향을 받을 경우 국가의 경제 안정성과 군사작전을 자금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압박을 받게 됩니다. 더 넓은 경제적 결과는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글로벌 석유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전 세계 소비자들은 주유소에서 가격 상승에 영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일부 에너지 기업들은 높은 가격으로 단기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장기적인 경제적 압박은 특히 저렴한 에너지를 의존하는 개발도상국에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러시아의 글로벌 무대에서의 입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역사적으로 러시아는 방대한 에너지 자원을 질이 정치적 도구로 사용해왔습니다. 계속되는 석유 인프라에 대한 도전은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역학과 러시아의 역할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석유 생산이 영향을 받으면서 러시아의 세계 정치에 대한 영향력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변화가 글로벌 에너지 시장과 질이 정치적 풍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함께 지켜보며 경제적 결과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장기적인 전략적 영향, 러시아의 고난과 적응.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인한 러시아의 석유 인프라 피해는 향후 몇 년간 러시아 경제에 심각한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요 석유 정제소가 심각한 영향을 받았으며 일부 시설이 손상되고 생산이 둔화되었습니다. 이러한 혼란은 하루에 최대 90만 배럴의 석유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석유 및 가스 수익은 경제적 영향을 일부 흡수할 만큼 여전히 상당합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정제된 석유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중요한 수익원입니다. 손상된 정제소의 수리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많은 정제 유닛은 특수 부품에 의존하며 일부는 제재로 인해 공급이 어려워 수리 노력이 느리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러시아의 석유 생산 복구 능력은 불확실하며 단기적으로 완전한 생산 수준을 회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러시아의 석유 수출은 중국, 인도, 터키와 같은 국가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이들 국가는 러시아 원유를 처리할 수 있지만 할인된 가격으로 석유를 구매하면서 러시아의 재정적 입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혼란은 러시아의 군사 능력에도 영향을 미치며 석유는 군사작전을 지속하는 데 중요한 자원입니다. 러시아는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즉각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적 질문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석유 산업은 약화되고 있으며 군사 재고는 고갈되고 있으며 글로벌 영향력은 불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세계는 이러한 역학이 러시아의 글로벌 질서에서의 미래 역할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주의 깊게 지켜볼 것입니다.
러시아의 석유 인프라에 대한 혼란은 에너지 시장, 지리 정치, 국제 관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개가 진행됨에 따라 세계 시민들은 정보를 얻고 국제 안정에 대한 더 넓은 함의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이러한 도전에 어떻게 적응할까요? 그리고 이것이 글로벌 지리 정치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답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복잡합니다. 러시아의 전략과 적응, 시장에 유출된 석유가 제한되어 있어 러시아는 판매할 대안이 적고 관련 국가들은 구매할 선택지가 제한적입니다. 2022년 12월 이후 유럽의 정제소들은 러시아 석유 구매를 중단하고 인도와 중국의 전통 공급처로 이동했습니다. 러시아가 원유 수출을 늘리고 제품 판매를 줄이면서 러시아 정제소 외부의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여러 국가에 판매하지 않고 있으며 그 이유는 원유가 특수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우랄스는 표준 혼합물로 페르시아만의 중간 무게 등급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높은 디젤 수율로 인해 인기를 얻었으며 브렌트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황함량 때문에 배럴당 몇 달러의 할인을 받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은 정제소가 탈황 장비를 설치함에 따라 더 이상 할인 요인은 아닙니다. 러시아 극동에서 수출되는 ESPO는 정제소에서 귀중한 성분으로 여겨지는 프리미엄 혼합물입니다. 러시아는 이러한 문제를 에너지 전략에서 활용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벨라루스와의 에너지 상황 때문에 러시아 정부는 이러한 자원을 유럽에 대한 지렛대로 사용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예를 들어 이른바 3월 초 러시아는 벨라루스에서 3,000톤의 연료유를 수입했으며 이는 1월의 제로 수입과 대조적입니다. 또한 러시아는 카자흐스탄에 100,000톤의 휘발유를 비축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러시아는 주당 약 80만 톤의 휘발유를 생산하며 3,000톤이 2주 동안의 양은 200분의 1도 되지 않아 무시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러시아의 휘발유 비축 요청은 정제소 공격과는 관련이 없었습니다. 이는 카자흐스탄 국경 근처의 심각한 홍수로 인해 정제소가 폐쇄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는 필요하지 않았지만 사무실 디젤 가격은 2023년 4월 마지막 주에 10% 상승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략이 전쟁을 재편하는 방식에 대해 업데이트를 받고 싶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세요.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놓치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러시아가 직면한 도전. 일부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연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급 휘발유 사용 제한을 해제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급 휘발유는 일반적으로 더 오염을 유발하지만 단기적으로 엔진에 해를 끼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급 휘발유를 장기적으로 사용할 경우 마모나 엔진 효율 감소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군용 차량은 주로 디젤을 사용하며 이는 널리 사용 가능하고 엔진이 저급 연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연료의 특정 황함량은 심지어 윤활제로 작용하여 엔진 기능에 이점을 줄 수 있습니다. 예제 차량의 보증 무효화 문제는 외국 제조업체가 떠난 이후 집행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러시아 운전사들에게는 큰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일관되지 않은 집행과 모니터링은 러시아의 연료 가격 상한제의 효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2023년 러시아의 연방 수익은 32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핀란드의 싱크탱크인 에너지 및 청정공기연구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가격 상한제를 하향 조정하면 2022년 12월부터 2024년 3월 사이에 러시아의 석유 수출 수익이 25% 줄어들 수 있지만 공급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대담한 전략이 러시아의 석유 및 미사일 재고를 겨냥함으로써 푸틴이 전술을 재고하게 만들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에 남겨주세요. 가격 상한제가 효과가 있을까요? 하지만 가격 상한제가 효과가 있을까요? 2023년 몇 달 동안은 그랬습니다. 낮은 석유 가격, 높은 운임, 그리고 러시아 원유에 대한 큰 할인으로 인해 효과적인 가격이 상한 가격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그림자 함대의 규모가 커지고 석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운송업체의 전술이 개선되어 운임이 낮아졌습니다. 2023년 2월 이후
가격은 배럴당 $70 이상으로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최근 가격은 석유 시장의 나머지와 함께 하락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격 상한제가 더 낮고 집행 가능하다면 러시아의 수출 수익은 더 낮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큰 불확실성으로 여겨집니다. 배럴당 $60가 집행 가능하지 않다면 더 낮은 가격 상한제가 어떻게 작동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서방 제재의 효과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갈등이 러시아 석유 가치를 하락시키는 주요 요인이라는 점에서 기다리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일까요? 러시아가 에너지 전략을 전환하려고 할 때 중국과 인도와의 동맹이 이러한 압박을 견디기에 충분할까요? 러시아 에너지의 미래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결과, 푸틴 정권이 어떻게 반응할지. 한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갈등에서 중요한 전개가 있었습니다. 특히 인프라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난 겨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전기 인프라 요소를 겨냥했지만 제한된 성공을 거두었고 공격은 결국 중단되었습니다. 초기 공격은 비교적 간단한 드론으로 타격할 수 있는 변압기를 겨냥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전기 생산 능력을 체계적으로 겨냥하며 터빈, 발전기 및 제어 장비를 포함한 대규모 공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공격은 열병합 및 수력 발전소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가장 큰 수력 발전소 중 하나인 드니프로에스는 발전 유닛에 상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러시아가 다양한 인프라, 특히 석유 정제소를 겨냥한 공격을 감행했지만 이러한 공격은 더 넓은 패턴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전소 수리 비용은 높을 것입니다. 러시아는 또한 유럽 가스 무역의 중요한 최대 지하 가스 저장소를 포함한 우크라이나의 가스 인프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이전에 가스 인프라를 겨냥하는 것을 피했던 전략의 변화로 보입니다. 러시아의 정제소 부문에 대한 공격은 일부 혼란을 초래했지만 지금까지는 큰 파괴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공격은 우크라이나의 사기를 높이고 러시아 석유 회사에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 결과 러시아의 대응은 강화되었으며 우크라이나의 전기 인프라에 대한 추가 공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는 전략적 시설을 겨냥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는 진행 중인 군사 위협에 대한 방어 전략의 일환입니다. 요약하자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군사 무기고와 무기 창고뿐만 아니라 석유 시설과 같은 주요 경제 자원을 겨냥하여 러시아의 전쟁 능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러시아의 군사력을 약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우크라이나는 훨씬 더 강력한 세력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전투에서 생존하기 위한 수단으로 중요한 군사 및 경제 인프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개가 결국 푸틴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까요? 아니면 더 위험한 상황으로 발전할까요? 크렘린의 다음 행보를 지켜보세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제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화면에 나타나는 다음 영상을 꼭 확인해보세요. 여러분이 사랑할 만한 콘텐츠를 가져올 것입니다. 다음에 탐험할 나라에 대한 댓글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신 영상에서 뵙겠습니다.